한 학기 중에 긴 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수업을 전달하다가 특강에서 얼굴 잠시 뵙고 이어진 수업에서 잠시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번 주 강의를 끝으로 2학기 강의도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 15주차의 수업에는 동영상으로 어, 활용 가능한 다른 주제를 진행될 하고자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강의는 이것으로 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에 여러분들이 팀별로 소중하게 준비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공식화해내는, 주변에 알려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것입니다. 다른 팀에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 공감과 질문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정보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을 서로 믿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냈던 결과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프로포즈를 한번 해봤다. 이게 공식적으로 공모전에 나간 건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필요가 더해진다면 더 멋진 프로포즈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불어 IT 발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줄 겁니다. 15주 차에 IT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주까지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 GPT가 안주까지 한글을 이해하는 속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특히 국내 기업들이 많이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렇게 뛰어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면이 아닌 동영상 강의라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수업이 끝나고 평가 기간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자격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배우는 것은 처음으로 배우고 나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시간 속에서 처음 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프로포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다른 말 프로포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프로포절 작성과 요령 실습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을 반복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포절이란 제안서,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를 라고 하면서 외부 자금을 확보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서 외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업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금회 등 배분 기간에 따라서 서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양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다른 양식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프로포즈 작성에 대해서 좀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데 이전에 배웠던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번 한 주에 쭉 훑어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했던 팀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면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업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심도 많이 하는 부분이 사업명입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사업명을 만드는데 사업 계획서 준비 기간에 50% 이상을 투자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명은
우리 사업의 대문 정도의 역할입니다. 이 집의 대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사업명을 짓는 시기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중간에 뭐 하다가 분석 떠올라서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계획서를 마무리하고 또 있었고, 어떤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뒤, 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제출이 가능하고 수정 제출이 가능하니까 제출하고 난 뒤에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다시 사업명을 수정해서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굽심한 경우에 거기에 그러니까 선정될 확률도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느 배분기관이든 사업명은 대상, 목적, 방법이 확 눈에 띄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사업명만 봐도 이 사업이 누구의,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하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친근하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단어 중에도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들을 좀 익혔다가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제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초창기, 그러니까 장애인 기관에서 일할 경우에 대부분의 뭐 장애인 관련 사업에 초록이라는 단어를 좀 유행처럼 쓴 경우들도 있었어요. 제가 했던 초록꿈 가득한 뭐 작은 교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애 아동들 방과후 교실이 아니고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고 시범 사업하고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킬 때 그렇게 김해 지역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사용했지만 전 개인적 취향이 조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명에는 대상, 주제, 변화의 방향 등이 드러나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애칭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칭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재 중심으로 보면 프로포절의 작성 초반에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프로포절 작성 초반에는 가제로 임시로 작성을 해놓고 다음 단계 나가는 것도 좋다.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작성 초반에는 뭐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포절 작성의 완성 단계에 이르면 프로포절 총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명을 확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과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팀 제공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데 너무 장하게 길어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것을 어떻게 압축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하게 되고, 그게 좀 전달이 미비하다면 부재라는 경우들을 검토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를 보면 책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업의 대상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하죠. 목적은 재학대 예방, 방법은 심리정서 지원, 한눈에 드러나도록 사업명이 작성되어 있죠. 두 번째,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형 인턴십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업 대상은 폭력 피해 여성, 목적은 자립 지원, 방법은 지역 연계형 인턴십. 근데 여기서 보면 독거 어르신 밑반찬 배달을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은빛 영양 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독거 어르신, 목적은 식생활 개선, 방법은 밑반찬 배달, 한눈에 드러나도록 주제를 적고 은빛 영양 지킴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조금 친근감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때 주제 없이 부제만으로 사업명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앞에 거 생략하고 은빛 영양 지킴이, 그러니까 뭐 유추해 낼 수는 있겠죠. 은빛이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뭐 지킴이, 영양 지킴이니까 뭐 식사 배달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거 어르신 밑반찬 배달을 통한 식생활 개선 은빛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은빛 아까 좀 설명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배경,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드렸던 여러분 양식에서는 좀 후반부에 있는데 이거는 예전의 모금의 양식이고 다른 모금 기관들에서 배분 사업할 때 사업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여러분의 고민의 시작점, 팀 프로젝트 하면서 시작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 힘들어 하더라.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 작성 요령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 통계 자료나 경험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들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사진, 그러니까 기사도 가져오고, 논문들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것도 하죠. 뭐라고요? 설문,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팁을 드린다면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닌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서 관련된 자료,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 질문지 조사, 대상 집단과의 교류, 의견 청취, 면담, 집단 토의, 주요 인물들을 접촉하는 거, 지역사회 연구 자료, 각종 문헌, 기록, 통계 자료 등 최근에는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잘만 가져온다면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다양하게 수집하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보는, 특히 문헌고찰을 할 경우 웹상의 학술 검색 엔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술 검색 엔진으로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구글 학술 논문 정보 검색 서비스, 그리고 김해대학도 도서관에 연계되어 있는 논문 검색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학교 그걸 하면 무료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대상자의 관련하여 기존에 개발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우수 사례라든지 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뭐 예를 책에 있는 예를 보면 뭐뭐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으며 농촌 저소득 독거 노인은 경제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생활고와 더불어 결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식사를 하더라도 다양한 반찬을 섭취하기보다는 영양 불균형이 심하고 보건소에 의하면 65세 300명을 조사했는데 식습관과 음식 섭취를 부족한 이유가 탄수화물, 단백질, 에너지원의 필요량이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이렇게 경로 급식을 한다든지 배달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분들이 기여할 거라고 한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심각하구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작성 요령을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지, 누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노인복지 이거는 명시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노인을 위한 어떤 노인, 치매 노인이 될 수도 있고 결식 노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나홀로 노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의식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문제 이렇게 하면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 모집하는 것도 의외로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하셔야 되고요. 기간별 프로포즐 양식에 따라서 참여자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핵심 참여자와 조변 참여자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최근에 이제 모금회가 그러니까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신청 서식이 개편되면서 확실하게 바뀌었던 부분인 거죠. 핵심 참여자는 성과 목표 달성에 이제 직결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해결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사람. 주변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거나 핵심 참여자가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밀접한 관여가 되는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뭐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고령화도 있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근데 대안은 고령화에 대한 처방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미래 세대가 돈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보면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근데 미래에는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면 노인 문제도 향후의 미래의 노인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처방이 달라지는 거죠. 팁을 보면 사업 제목과 핵심 참여자가 일치하는 그렇게 대상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 양식에 따라서 좀 크다. 산출 중심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참여자는 뭐뭐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 몇 명. 선정 기준은 실태조사를 통해 밑바탕을 제대로 들으시지 못하는 어르신 가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가구 중에서 신체 경제적으로 밑바탕 조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정한다. 지자체 등 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요. 참여자 의사를 반영해 최종한다. 대상자인데 내가 싫어 라고 하면 지원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 있어야 계획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뭐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참여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상담을 하러 와더라도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하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뒤로 제치고 있으면서 니네 해봐라, 난 안 들 거다,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끌어내는 작업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과 중심형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 대상자를 인연을 핵심 참여자는 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피해 아동 20명, 그리고 아동학대 고위험 학대 행위자 2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참여자들은 핵심 참여의 가족 구성원으로 몇 명. 참여자 선정 기준은 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측정 결과 재학대 고위험 가정으로 판단된 가정의 아동 학대 행위자. 여기 핵심 참여는 고위험 가정의 아동과 행위자로 해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짚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순위는 본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 실무진의 회의를 통해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의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이 순위를 하더라도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뭐 법원의 강제 명령이 있어도 뭐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자발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여자 모집 방안은 최근 3년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분석 및 위험도 평가 측정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사업 소개 후 참여 여부에 대한 참여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또 최근에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어디까지 인정할 거지, 뭐 영상 촬영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례를 바깥으로 오픈도 되는지.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더라도 자기 사례가 나가는 것들이 거부하는 경우면 나가면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저희 이제 상담했던 사례들이, 저도 제 사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례는 제가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최대한 감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업 목적 및 목표.
지금쯤이면 목적 목표가 대충 정리가 되시나요? 어떻게 더 크다고 말씀드렸나요? 어, 목표인가요? 목적인가요? 목적인 거 아시죠? 제가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일 답답한데, 목적은 방향이라고 했고 목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의 목적을 정리한다 라는 것이고, 목적은 목표보다 큰 개념이다. 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라면 청소년과 그 어머니의 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목적 진술문에는 구체적으로 표적 집단, 누구, 현재의 문제 영역, 어떤 문제, 바람직한 미래 상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사업 목표 부분은 사업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방법과 내용, 계량화된 목표 수치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과, 효과성 평가를 기준이 되고, 따라서 세부 목표, 하위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수량화시킬 수 있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목표 1, 2, 3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생각해 보면과 동시에 목표를 몇 개로 진출하거든요. 보통 두세 개 정도로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목표들을 모두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표는 왜냐하면 평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사업의 목적 목표에 대한 부분은 6장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보면, 일단 먼저 팁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목의 프로그램 양식은 2018년 양식 변경이 되면서 목적과 세부 목표를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목의 프로그램 양식 중에는 산출 중심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명에 사업의 목적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에 산출 목표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 중심의 계획서에는 사업명에 사업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목표 및 평가 항목에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구분하여 조금 양식의 변화를 두었다, 차이를 두었다라는 말씀하고, 따라서 성과 중심의 사업 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산출과 성과라는 용어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게 10장의 논리 모델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설명들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산출은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산출물, 양적 요소, 양적 실적들을 말합니다. 대개 프로그램 수행 실적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상담 건수나 참석한 클라이언트의 인원수, 배포된 교육 자료 및 통보지의 숫자, 교육 시행 횟수, 식사 배달의 횟수,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간 등이 산출물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성과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해 참여자가 얻은 변화, 효과, 이익, 혜택 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클라이언트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 가치, 지위, 상황 조건, 환경 등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장을 구했다, 가계 소득이 향상됐다, 읽기, 학습 기술이 향상됐다, 갈등 상황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가족 화합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등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 이어서 2차 시에는 목표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좀 임플란트 한다고 이빨을 2개 뽑았습니다. 그것도 앞니 2개를.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샌다고 이야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고 조금 저도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조금 미루다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어서 미뤘는데 이거 앞니 빼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좀 중요한 발표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주로 계속 왔다 갔다 사회적 경제 공부를 하면서 내일이 녹화하는 그 토요일 날 이제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장장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상금 그러니까 두 번에 두 개의 이제 상도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점점 이제 밴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방학이 시작되고 나면 모임을 좀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좀 내고 여러분도 시간 좀 내서 조금씩 그러니까 배우면서 처음에 이렇게 모든 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